피고인은 자기 집에서 공소의 1회 이사에 반해 이제 뭐 이게 공소의 1이 그 피해자 아까 한 명밖에 없지 않았나? A겠죠? 그래서 촬영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피해 사실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 휴대폰에 사진 찍혀 있으니까 그 휴대폰을 경찰에다가 제출을 해야겠죠? 그래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두 대를 아이폰하고 삼성 휴대폰이래요. 이 두 대를 이제 다 갖고 나온 거예요. 그 휴대전화 안에 내 지금 나치 사진이 있을 테니까 증거로 제출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신고를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 제출했어요. 이 두 대를 영장 없이 압수하면서 취지를 확인하진 않았대요. 피고인은 경찰에 아이폰에 대해서 비밀을 제공하고 참여한 반면 삼성 휴대폰에 대해서는 제공을 거부하고 참여하지도 않았대요. 제공 거부했어요. 아이폰만 제공하고. 경찰은 아이폰에 저장된 통해서 공소의 1, 아까 여기 그 신고한 사람에 대한 범행은 확인했어요. 이건 상관없어요. 이건 상관없는데 이제 문제는 이 후자의 휴대폰. 이 후자의 휴대폰은 이 공소의 1이랑 상관없잖아요. 지금 이 사람의 나체 사진을 찍은 거는 아이폰에 들어있으니까. 이걸로 이렇게 해서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처벌받으면 끝나는 건데, 근데 얘가 두 대를 제출하는 바람에 이 공소의 1이랑은 상관도 없는데, 이제 뒤에 삼성 휴대폰에서 2014년 옛날 범행에 대한 증거를 추가로 찾던 중 공소의 1이 아닌 다른 남성 2인이 뭐 계속 다른 피해자에 대한 이제 사진이 추가로 발견된 거죠. 경찰은 소환해서 조사하고 공소의 2, 3 이제 추가로 등장하네요. 추가 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대요. 옛날 범행이죠. 지금 압수했대요. 공소의 1은 제출 당시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없는 경우에 해당한대요. 따라서 압수된 범인은 그 공소의 1과 최초 신고한 이 사람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정자 정보를 제한하는 걸 타당하죠.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간격이 있고 휴대전화도 전혀 다른 아이폰, 삼성 휴대전화도 전혀 다른 피고인의 그것 한참 전 옛날 범행에 대한 동영상은 간접증거 정보를 포함하는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이 안 된대요. 연관관계 저는 보기 어려움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사기관이 사전 영장 없이 이를 취득한 이상 증거능력 없고 증거능력 부정됐어요. 결론이. 나머지 문제들은 증거능력 인정됐다고 했었죠. 사후에 영장 받아도 안 된다. 원심의 판결이 어쩌고저쩌고 하나 들어도 증거능력 없고 이를 기초한 2차 증거 역시 독소과실 위법한 증거에서 파생된 증거도 위법하다. 그래야 위법 수사를 억제할 수 있으니까 독소과실 다 증거능력 없다. 이렇게 해서 2013년 그러니까 공소의 2, 3 아까 남성 2인이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추가로 발견된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다. 원심이 무죄라고 했나봐요. 그래서 대법원이 결론을 수긍할 수 있대요. 같은 취지로 그러니까 인정을 해줬죠. 그러니까 무죄로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 1번은 증거능력 부정된 판례, 휴대전화 2대 판례, 아이폰 삼성. 문제 2번 모텔에 카메라 설치한 사건이죠. 2021년도 판례네요. 쭉쭉쭉쭉쭉 뒤에 내용에서 자세하게 읽어볼게요. 판결 요지는 어차피 요약한 거니까. 공소사실의 요지 문제 이거 이제 그대로 저기 했죠. 날짜만 바꿨던 것 같은데. 자, 피고인은 공소의 1이 운영하는 모텔 주인이에요. 모텔명 강원도에 있는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서 투숙한 후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공소의 종업원 중요하지 않아요. 소형 카메라를 쭈루룩 설치했어요. 8개 호실에. 뭐 이거 몇 호 이런 거 아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이런 거 뭐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카메라 설치하고 뭐 불상에 뭐 찍었어요. 이제 여러 손님들이 찍혔겠죠. 원심의 판단 궁금하지 않고요.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판례 인용하고 있죠. 아까 2021년도 이 판례가 아까 문제 1번의 그 판례였을 거예요 아마. 예. 그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다 따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 예. 그러니까 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전자증거 이거는 이게 한 판례만 이렇게 제대로 해서 내용을 딱 파악해 놓으면은 그냥 어차피 그냥 다 똑같습니다. 내용은 다 계속 서로 다 인용하고 논리는 이게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무한정 무슨 증거 능력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대법원 판례는 쏟아져 나오지만 압수수색 전자증거 이 논리는 다 똑같다. 다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 다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어. 인용하는 거 참조. 불법 촬영 범죄 경우 상습성, 성적 기호, 경향성, 간접 증거,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는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이거 지워야 되죠. 신속히 압수수색해서 아까 적시에 차단하고 아까 문제 1번 할 때와 똑같죠. 간접증을 뭔가 몰수의 대상이고 그래서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수색이 이어질 가능성이 적다는 게 그 피고인의 인격권을 그 범죄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일이 없다. 왜냐면 나체 사진 찍은 것들은 다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싹 수거해가지고 처벌하면 되는 증거로 채택해서 처벌하면 되니까 네 핸드폰에 개인적인 사정 있는 거 그런 거 뭐 이렇게 침해할 일 없다 이거죠. 구분이 되니까 명확하게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돼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 사실, 막 나체 사진 찍은 거, 여자 몸 찍은 거 이런 것들은 다 구분이 명확하게 된다 이거죠. 피의자 아닌 사람이 제출한 경우에 전자정보 압수의 범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피해자 아닌 사람이 모텔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손님이 신고를 하니까 모텔 주인한테 이제 막 여기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했겠죠. 직접 신고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모텔 주인이 그 싹 수거된 카메라들 발견한 카메라를 이제 경찰에다가 넘겼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본인이 제출을 안 하고 피의자 아닌 사람이 제출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계속 구체적으로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제3자가 제출한 거니까. 근데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대하고 그래서 참여를 보장하고 아까 다 똑같은 내용이죠. 참여권 보장하고 형사소송법 몇 주에 있는 거 다 뭐 목록 교부하고 똑같은 내용.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해라. 예. 자, 근데 이제 위장형 카메라 지금 이 사건에서 이제 특수한 내용이죠. 모텔 사건, 모텔 카메라 설치한 거. 수사기관이 그렇지 않은 정보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어.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죠. 지금 뭐 모텔에다 설치했으면 거기에 손님들만 잔뜩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상 대부분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다. 모텔에 손님들 찍혀 있는 거 그밖에 없을 테니까. 모텔 객실에다가 설치해 놨으니까. 압수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뭐 피고인의 뭐 방어권을 보장하고 자식 할 게 없잖아요. 그냥 모텔에 그냥 손님들 잔뜩 찍혀 있고 그거 외에는 뭐 없으니까. 뭐 피고인의 뭐 인격권을 침해할 일도 없고. 이렇게 같이 그렇게 그런 원칙은 그렇지만 이렇게 곧바로 증거 능력을 보장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는 인정하겠다 이거죠. 증거 능력을. 투숙관 신고를 했고요. 그러니까 직접 신고를 했네요. 예. 경찰은 모텔 수색했겠죠. 경찰이 8개 호실에서 이렇게 발견을 했대요. 카메라를. 그렇게 해서 모텔 업주가 제출했어요. 예. 이런 것들은 그냥 쓱 이렇게 읽으면 돼요. 뭐 230기나 파일이 있다네요. 기능을 갖고 있대요. 예. 중요한 거 아니죠. 이런 거 답안에 쓰는 거 아니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뭐가 문제 되는데 모텔 업주는 당시 제출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대요. 그럼 뭐 상관없죠 이런 게. 네. 그래서 대상이 된다. 그런데 동일하고 모두 이 사건 모텔 창결되었으며 범죄에서 상습성 의심, 아까 성적 기여 내지 경향성, 판례 원문에서 있던 거 의심되어 간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다 있죠. 뭐 306호나 305호나 304호나 205호나 다 그냥 들어간 손님들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거잖아요. 다 범죄 혐의와 똑같은. 결국 촬영된 영상들은 몇 호가 다 중요하지 않아요. 다 똑같으니까. 하나요?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제3자가 이미 제출하는 경우에도 제한 해석하는 것은 왜 그렇게 제한을 해석하냐. 정보 저장 매체에는 그 주인의 사생활 비밀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한을 주는 건데 이 사건 위장 카메라의 메모리 이거는 오직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모텔에 설치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거는 다 어차피 거길 다녀간 누군지 모르는 수많은 손님들만 찍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뭐 문제 될 게 없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해도 그래서 증거로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래서 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 목록? 목록을 교부하고 안 하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305호에서는 서울 어디에 사는 누구씨 경기도 어디에 사는 누구씨가 찍혔고 206호 카메라에는 부산에 사는 누구씨가 찍혔다. 이런 압수 목록 이런 거 하는 게 의미도 없고 이런 거 안 했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증거능력 부정할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증거능력 인정해서 처벌해야죠. 그래서 이건 증거능력 인정된 사례입니다. 인정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됐고 문제 2번 끝났죠? 네.